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 임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 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 담당관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담당관 손종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분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도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정준희, 김봉열, 윤영건, 이충렬 의원님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활동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해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을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호 의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휴회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봉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8건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시의원 정수와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등 제7회 지방선거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관련 조례 한 건만을 우선 심사보고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세종시법에서 지역선거구 시의원 정수가 16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선거구 시의원 정수는 기존 13명에서 16명,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은 2명으로 하였으며 별표의 지역선거구 명칭과 구역은 확대된 의원 정수를 반영하고 인구 분포를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열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문 일답 또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문 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 의원님의 본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 답변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 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질문 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 추가 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인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에 위치한 발언대에서 일문 일답 및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교육감님 좌석 앞에 있는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정준희 의원님, 김봉렬 의원님, 윤영건 의원님, 이충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정준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준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백설기데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설레던 첫 등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2대 세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3만 5천여 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2018년 3월 29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여성 친화도시 지정, 아동 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주민생활 만족도 1위, 합계 출산율 1위 등 세종시는 양적, 질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발전은 1, 2년 전의 영광이 세종시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회로만 해서는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평색과 의식을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을 포함하여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혜는 헌법 제7조 1항에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시가 어떠한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하더라도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과 협력, 협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제2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그간 민생 현장에서 들려온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조치원에 관한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문을 마치면 질문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반가운 메달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애인 체육계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비 50억 원을 발빠르게 확보하여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세종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든든한 기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새로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생색내기식으로 추진되어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안전도시위원회 의원으로서 다녀온 현장 점검에서 보도블록 낮춤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탑승자의 통행이 어려운 현장과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는 설치하고 점자블록은 연결하지 않은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흡한 점자블록 설치 실태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점자블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에 의지하는 장애인의 동선이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탑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는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전화 접수만 고수하고 있으며 최소 6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함에도 3회 이상 예약 취소 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실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이용, 예약 이용, 정기 이용 등의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문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바로 콜, 전일 접수, 정기 접수 등으로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대전시의 경우 앱과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예약제에서 바로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는 세종시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노인, 아동, 여성의 이동 편의는 저절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정책은 그 목표와 대상을 상실한 채 운영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제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동권 보장만큼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험난한 길에 세종시가 동반자가 되어주려면 고용의 다양성 확보 및 최저임금 체계 보장 등 장애인 일자리 질적 개선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전담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등록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비율이 50%가 넘는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보호작업장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하여 누구의 어떠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이 시작되고 세금이 쓰이는지 늘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세심한 장애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여성 친화도시 완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전 세종연구원의 세종시 성평등 확산과 성별 영향 분석 평가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서는 세종시 부서장들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해 소극적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젠더 관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여전히 많은 세종시 공무원이 성인지 정책을 특정 부서 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 속에서 출범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토론 주제를 임의적으로 제안하고 분과위원회에 관계부서가 참여하지 않아 위원회 제안 등 의견들의 정책 반영이 흐지부지 되면서 참여율이 저하되었다고 자체 평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증 이후 사업도 인증 준비 과정만큼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만 받으면 끝이라는 아니란 관행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종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관문 경관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의 대표적인 관문인 조치원역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된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신도시 인구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신도시 주민들이 전통시장 방문과 기차역 이용을 위해 조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번암 사거리가 조치원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암 사거리는 물론이고 조치원역 주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조치원이라는 표식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도시 주민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느낄 조치원의 첫인상은 매우 흐리고 모호하기만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진입하는 경계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더욱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2014년부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기에 이로 새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조치원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치원 관문 경관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의사진은 경기도 평택시와 부천시에서 진행한 관문 경관 조성 사업 결과물로 간결하고 세련되며 밤에는 눈에 잘 띕니다. 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번암 사거리에 청춘조치원 관련 지역물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조치원을 10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어 원도심과 신도심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청춘공원, SB 프라자 등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청춘조치원이라는 지역 브랜드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36호 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번암 사거리에 조치원 관문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46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치원의 최대 공업지역인 번암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용역 추진과 담당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당시 행정부 시장께서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후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공무원이 힘들어야 시민이 편하다고 자주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힘듦이 잘못된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중심 시정 구현을 위한 것이야 시민이 편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 핵심을 지켜간다면 지난 2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의 비전 실현은 물론 세종시가 10년 후, 100년 후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대 세종시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성장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순현 행정부시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희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 그리고 여성 정책, 그리고 조치원 관문 경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정진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 이동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급격한 수요자 증가와 증대하는 복지 요구로 인해서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 이동 편의 정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행복청, LH공사와 협력해서 보도턱 낮춤, 점자블록 시공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40대에서 72대로 확대를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정차하는 등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자 서비스 도입, 예약일 조정 등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 및 이용자 자문을 거쳐서 장애인 콜택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모바일 등 다양한 예약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중장기 이동편의 정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자 중심의 이동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과 보호작업장 확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조치원에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현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창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지사에서 직원 1명이 주 1회 화요일날 방문해서 장애인에 대한 구인 구직 상담과 기업 상담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 상담 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세종지사 설립은 장애인 인구와 상담 건수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세종지사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출범 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확대해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마련 등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증대되는 복지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시정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16년도에 성별 영향 분석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 모든 조례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전 세종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센터와 협력해서 컨설팅과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와 성인지 정책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시 전담센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계획 17년도 3월에 수립하였고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신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 친화도시 지정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 기구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여성 플라자 건립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관문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홍보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경관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국도 1호선과 조치원 우회도로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호남 사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경관계획 수립 시에 도로 건설 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해당 지역 경관 개선 사업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암공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에 조치원 번암공업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 제한 사업으로 벽면 도색과 진입도로 주변 재정비, 공업지역 내 울타리 잠목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설치와 공업지역 주변 완충 녹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50%를 상회하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번암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법령상 가능한 제도 내의 다각도의 접근 방법을 찾는 중으로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 등 필요 기반 시설만 확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신규 산업단지로 전면 개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인근 도시개발 정책과의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입주 기업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등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여건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시행 시기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실현 가능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준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봉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봉렬 의원입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회기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종시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신도시 지역의 주차 시설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의원이 일괄 질문 후 질문 순서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 30만 도시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신도시 지역에 편의점 한 곳만 생겨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시민분도 있습니다. 세종 시민들은 많은 것을 감수하며 인구 30만 도시를 함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지만 현재 세종 시민들은 이제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도시 지역의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작은 사안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에 제가 시정 질문의 주제로 던져보겠습니다. 세종시는 2018년 2월 말 기준 등록 차량 13만 3,364대와 정부 세종청사 방문 민원 차량들을 감안하면 1일 유동 차량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종시는 신도심 지역 상가 밀집 지역인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236명과 16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공공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있어 살펴보다 보니 몇 가지 개선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엄정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의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아름동과 종촌동에 공영주차타워를 조성 운영 중으로 주차장 시설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으로 표시된 곳이 종촌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해 계신 분은 누구나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로 여건을 보면 종촌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구간이 없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촌동 주변을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기준은 소형차 기준으로 2시간까지 최초 15분 500원, 15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300원이며 2시간 초과의 경우 1구획 15분 기준 500원, 1일 주차권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시장이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원 전통시장 및 주차타워입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및 주차타워 주차요금의 경우는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최초 15분 400원이며 3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5분 추가 시 200원, 3시간 이상의 경우는 15분 추가 시 400원, 1일 주차권은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조치원역 공영주차장입니다.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우는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후 매 15분 이내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아름동과 종촌동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량 회차 시간 10분 무료, 2시간까지 최초 30분 이내는 500원, 3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300원,
2시간 추가의 경우 1구획 15분 기준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입니다.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은 2시간까지 최초 15분 500원, 15분 초과 후 매 15분 이내 300원, 2시간 추가의 경우 1구획 15분 기준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없습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계산해보면 아름동과 종촌동 공용주차장은 1,400원, 주치원 전통시장은 800원, 주치원역 공용주차장은 1,000원,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은 1,400원으로 최대 600원 정도 신도시 지역 주차요금이 비싼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용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들의 역차별이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3월 8일 11시 50분경 종촌동 공용주차장 주변 도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시간 종촌동 공용주차장 4층 주차 현황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3월 8일 12시 10분경 아름동 공용주차장 주변 도로 현황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같은 시간 아름동 공용주차장 4층 주차 현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점심시간대 도로변과 공용주차장 상황이 대조를 보입니다. 사진에서는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종촌동과 아름동 공용주차장의 경우 4, 5층은 한 대도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 상가 주변에는 많은 차량이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시민들이 일시에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면서까지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점심시간에 유료인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정말 시민 편의를 위한다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에는 공용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11시 30분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 주차요금을 유예해주고 있어 개선의 여지는 보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차요금 체계 조정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김봉렬 의원님께서 신도시 지역 주차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도심 공영주차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종촌 공영주차장은 지상 5층 160면 규모이고 아름 공영주차장은 지상 6층 236면 규모이며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종촌동 아름동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오전 8시부터 23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그 외 시간은 무료입니다. 현재 종촌 공영주차장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 주차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절설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상정하였고 3월 예정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대비 높은 신도심 주차요금에 대한 조정 계획입니다. 신도심 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금년 3월부터 최초 기본요금 부과 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요금을 인한 바 있습니다. 신도심의 주차요금 개선이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주차요금 조정은 주차장 이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설된 공영주차장의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축소 등도 검토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신도심 지역 주차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김봉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 자료를 잘 못 봐가지고 지금 그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지금 하겠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전체 틀에서 조정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요금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운영 실태를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주차장 부분이 이용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무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저희 입장은 일단 그것이 비용을 들여서 요구해서 이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료로 해서 이용 활성화하기보다는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단속을 유예를 하고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유예를 좀 축소하거나 해야 이용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유예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를 유예를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것이 주차장 국장님, 활성화에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앞에다 가까이 좀 하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지금 너무 작으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 그 부족한 이유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면 그걸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주차 유예 주차장을 단속 유예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는 주차 유예 단속을 축소를 해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만들었고요. 사실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만든 거고 사실 주차장 이용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3시 이후에 무료라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24시 이후에 무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주차 단속을 그러면 유예하는 걸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뭐 단계적으로 축소 방안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심만 지금 주차 요금이 비싼데 왜 신도심만 비싼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차요금 결정 부분은 지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윤 시세를 같이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건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영 주차장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주차 유예를 없애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로 이렇게 오늘 시정 질문을 한 걸로 인해서 주차 유예를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국장님은?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이유로 해서 단속을 유예한 겁니다. 근데 일단 예산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무슨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단속 유예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건 종전에 단속을 유예했던 이유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거였고 주차장이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연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처음부터 그러면 주차장이 설립돼서 이용할 그 시기에 그것도 유예도 같이 한꺼번에 들어갔어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유예를 철회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시에 생각을 못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주차 유예 단속을 유예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 놓은 시설이 이용 안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태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글쎄 이제 아는 거하고 제도 계산하는 부분은 좀 시간 갭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 저희 쪽 불찰이 있고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유예를 했다면, 유예를 지금 철회한다고 하신다면, 국장님, 업무하시는 거에 너무, 그러니까 안일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글쎄요, 저희 생각은 일단 주차 단속 유예를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공급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중에 그것도 하나로 고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활성화 방안은 그렇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거와 같이 그냥 점심시간에 그 시간 1시간 반 정도나 1시간 정도 주차장에도 유예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시간을 그 이후의 시간에는 추가 요금을 더 해서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지금 유예했던 거를 철회를 하고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국장님은 주차장이 설립된과 동시에 시행을 하면서 똑같이 유예를 한꺼번에 없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유예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겠고요. 일단 주차장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한 거고.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주차장 저는 그 유예 시간을 점심시간에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걸 국장님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니까 유예를 없애고 그러면 아예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잠깐만 계십시오. 자리에 잠깐만 계십시오. 다음은 김봉률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률 의원님의 시정 질문 마치기 전에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주차 유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 요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건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집행부에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봉률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건 의원님의 시정 질문 있겠습니다. 윤영건 의원님 나오셔서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영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7회 임시회 때 우리 시의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분 발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유순현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현 부시장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본 의원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그리고 5, 6 생활권 설계 시의 전기 절약 시스템 반영, 그리고 전기 전력 낭비 방지를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 도입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현재 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리 업무는 현재 각 부서별로 인력이 배치되어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고, 의원님 말씀 이후에 올 초에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시행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을 위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에너지 통합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추가적으로 배치 문제는 부가 인력 배치 시의 절감 효과와 시급성, 그리고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예, 즉각 시행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시급하게 지금 이 부분을 바로 전담 인력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존에 있는 그 답변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전 에너지에 대한 그 절감 방안에 대해서 그 본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광역단체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성북구에 절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정책 그 사례를 뽑힌 그 예이기도 합니다. 성북구 절전소, 즉 성북 절전소에 대한 것은 보신 적 있죠? 익히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성북절전소 관련 사안은 이번에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관주도라기보다는 전 관과 시민이 같이 합심해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주도하는 에너지 절감 운동이 아니라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절전 운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는 2012년도에 절전소라는 그런 절감 운동 공동체, 에너지 절감 공동체를 만들어서 2012년도에 3개소, 그리고 2013년도에 28개소, 2014년도에 38개소, 2015년도에 48, 2017년도 지난해는 66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억 원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성북구에서 22억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때 전담 인력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담이 아니고 환경과에 관련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 즉 뭐냐면은 시민단체, 시민들이 이 절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 즉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시민단체나 이런 시민운동은 교육입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산화탄소라든지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에너지 절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세종시도 저비용, 고효율의 시민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절전소, 세종형 절전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민간 위탁을 한 수탁 기관이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성과를 보고받고, 또한 이 수탁 기관은 각 절전소, 즉 주민과 아파트 공동체, 학교, 그리고 기관, 이러한 절전소에 대해서 교육과 인센티브를 줍니다. 전월 대비, 가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북구가 약 46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연간 예산액이 7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시에 비하면 예산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약 5천만 원 정도의 연간 소요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또한 에코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에코마일리지를 실질적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북구 사례, 그 부분을 참고하신 또 세종형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북구 사례를 참고를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 모델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성북 절전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세종시는 오생활권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제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 구축과 함께 이미 구축된 1, 2, 3 생활권, 조치원, 연단위 지역 전 지역이 이러한 절전 시민운동으로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연간 현재 140억 원 정도의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140억 원인데 10%만 절감하자고 본 의원은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들까지 동참한다면은 연간 50억 원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부문의 전기 에너지 절감은 지금 기존 인력 활용을 해서 또 독려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 운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사례와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안건을 참고로 해서 세종시에 맞는 모델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그런 우리 사회적 기업이 절전 운동을 하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학교도 참여하고 기관도 참여하고 아파트 공동체도 참여하고 이렇게 절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최교진 교육감님께 학교 운동부 창단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좀 나오시죠. 지금 평창과 강릉에서는 패럴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패럴림픽은 진행 중이고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환호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남북 간의 화해, 이러한 대화 국면이 바로 평창 올림픽에서 비롯됐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은 은메달이라는 성적을 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미라는 대국민 유행을 만들 정도로 컬링 대표팀이, 즉 운동이, 스포츠가 전 국민의 희망이 됐고 카타르시스가 됐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자,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네. 제2의 영미, 우리 세종시에 나왔으면 좋겠죠? 네. 컬링 대표팀은 방과후 교실로 중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됐고 국가대표가 돼서 이렇듯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교육감께서는 제2의 우리 영미가 세종시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야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프로야구 우리 박찬호 선수가 있었고 유현진 선수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현역 선수 뛰고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고 전 국민적으로 특히 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약 300여 명이 클럽 활동으로 야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최근에 순창 군수배에서 우리 클럽 활동하는 학생들이 전국대 준우승을 하고 리틀 야구단은 2014년도에 전국대 준우승 그리고 제주 서귀포 시장기대에서도 우승을 하는 등 네.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죠? 네. 네. 예.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진학을 하면서 야구팀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까지 클럽 활동했던 학생들이 청주나 공주, 천안,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예.
세종시가 좋다고, 교육 환경이 좋다고 수도권과 대전, 외지에서 이사를 왔는데 그 학생이 야구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지나갈 때쯤에 야구팀이 없다 보니까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명이 외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학생은 부모와 같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중학교 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 야구팀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세종으로 왔던 그런 주민이 다시 이사를 간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만 해도 안 되죠. 현재 우리 관내 학교 운동부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감이 되신 지 실질적으로 특히 단체 종목입니다. 단체 구기 종목은 참샘초등학교 축구부 하나만 창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참샘초등학교. 네, 새로 창단된 거는 단체 구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탁구도 사실은 그럼 단체라고 단체 할수 구기 있고요. 종목이 단체가 아닙니다. 네. 자, 뭐 무슨 축구와 말씀이냐면요. 야구만 생각하면 왜 그렇습니다. 단체 구기 종목에 대해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단체 구기 종목은 팀이 없으면 시합 자체를 나가지 못합니다. 테니스나 이런 부분은 복식도 있지만은 실제로 개인 종목입니다. 그런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 교육감께서 실질적으로 공약에서도 농구 만들겠다, 야구 만들겠다, 축구 만들겠다 했습니다. 왜 이토록 어렵습니까? 창단하기가. 하여튼 그 운동부를 창단하는 데는 그 학교 공동체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특별히 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도 해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질의까지 해주신 야구 종목의 창단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장기중학교와 연서중학교 두 개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동창회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구성원 함께 공청회도 같이 열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어쨌든 학교 공동체에서 그것을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창단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 공동체에서 그걸 수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직도 창단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 구기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은 그 팀이 있어야만 그 출전이 가능했었는데 다행히 그 올해부터는 전국 소년체전에 단체가 팀이 없어도 야구를 좋아하는 각 학교별 스포츠 클럽 활동 등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함께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쨌든 물론 그 야구부 창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은 지금 전국 소년체육대회 클럽팀으로도 가능하니까 클럽팀이 우선은 야구팀 창단하기까지 그 역할을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거 팀이 창단이 되기 전에 물론 창단을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어쨌든 전국대회에 우리 세종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그 교육감님 답변에 상당히 좀 제 귀를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다. 교육 공동체의 수장이 누굽니까? 학교에 팀을 만드는 일은 학교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네.
야구팀이라고 하는 중학교 야구팀은 교육의 심화 과정입니다. 전문가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구팀이나 축구팀, 탁구팀, 팀이 창단한 데서 팀 활동하는 것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이런 진학하기 위한 목표로 한 교육 심화 과정입니다. 공교육 과정이고.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클럽에 의존하겠다는 거는 클럽은 사교육입니다, 지금. 사교육은 아닙니다. 왜 클럽 학교 사교육이 안에서 아닙니까?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클럽 대항전이라고 하는 야구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클럽이 없습니다, 지금. 사교육 세계 클럽. 밖에서 하는 클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항전에 이제는 야구도 만들 수 있을 테고 그걸 통해서 우선 선수들이 본의원은요.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4년부터 2015, 16, 17년도 12명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은 초등학교까지 사교육을 받은 야구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중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외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4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에 의존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팀 창단하는 것은 공교육에서 운영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 대항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까 그게? 대항전이 아니라 대항전은 경기고요. 네. 그 경기를 치르기 위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한 팀이 필요한 거. 근데 지금 클럽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 팀 전체를 만들지 못한 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 야구부 같은 경우를 만들 경우에 그 팀 소속 선수 숫자만 해도 적어도 30명 가까이 되게 되고 또 학교 운동장 사정이라든가 학교 전체 운영 이런 걸 생각해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로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노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지금 지적을 하는데 야구장은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금강 스포츠공원, 부강공원 그리고 성남고등학교 뒤에 이틀 야구장 더없이 좋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또한 야구팀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300명 이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제 말씀 본 의원이 전국대회나 준우승도 우승도 이러한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명 이상 중학교 전체 학교가 200명 이상이 학생이 있을 경우에 한국야구위원 KBO 야구위원회에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5년 동안. 창단 첫해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또한 인근에 우리 한화 이글스 야구팀 은퇴한 선수들 얼마든지 좋은 훌륭한 지도자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구장 있죠. 예산 지원됩니다. 선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야구가 팀이 창단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맡겨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지 않고 교육감도 혼자 그것을 팀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팀을 만들기로 하면 그 학교에 관련된 관계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지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은 5년이면 끝납니다. 팀을 만들어 놓고 지원이 있을 때만 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사정입니다. 과거에 연기군 시절에 조치원의 명문 축구팀인 조천중학교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면서 없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팀을 창단하려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은 최교진의 입장이 아니라 2016년도에 교육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2016년 6명 보이시지 않습니까? 2017년 2명, 올해 4명. 이런 식으로 야구팀이 없어서 자꾸 외지로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건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본의원은 비단 야구팀만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기 종목 이미
공약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교육감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단 요건 다 갖춰졌으니까 의지를 갖고 해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오늘 것처럼. 답변이 소년체전에 클럽 활동도 가능하니까 클럽 활동을 통해서 소년체를 하면 되겠다. 즉 사교육에 의존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소년체육대 사교육에서 하는 클럽 활동이 소년체육대에 참가 가능하니까 창단 전에 우선 그렇게 하겠다. 본 의원은 오해. 지난 4년 동안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도 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느냐? 이 지금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 질문 답변서에 이 보낸 자료 보면은 클럽 소속 학생 선수도 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구 클럽 운영단체들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 답변을 작성한 이 사람을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야구팀이 안 돼서 학생들이 좀 예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아들 둘 다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은 나름 그 야구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학교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세종에 와서 야구 꿈나무로 키우고 싶어서 왔는데 구장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미비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직 그 야구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어떤 교장 선생님들 선에서 어떤 좋은 야구부 창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세종에 야구부가 없어 청주, 공주, 대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세종에 꼭 야구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구를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막상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학교 야구부 창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이 꿈이 야구 선수인데 야구 선수 꿈을 이루시려면 중학교 야구부 창설이 시급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본 의원도 지금 자료를 받아서 좀 처음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발언하는 것입니다. 네. 질문하고 그렇죠? 네. 저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구를 해야 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 세종시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야구를 할 수도 중학교 야구팀이 돼서 유니폼을 입고 팀 선수로 나가서 전국대회 나가고 우승도 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프로도 가고 이러한 꿈을 만들어주는데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타깝다. 교육 공동체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렵다. 두 가지로 본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됐냐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으나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 개의 아까 사교육이라고 말씀하신 그 클럽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스포츠 클럽 대항전을 통해서 초등부든 중학부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못했었는데 야구 경우에도 스포츠 클럽 대항전을 통해서 우선 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얼마든지 그걸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면서 팀 창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마치 이것이 팀 창단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가겠다는 것처럼 들으셨거나 혹은 이게 그 교육감님 사교육을 상당한 얘기한 건 인식의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클럽 대항전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클럽 대항전은 경기입니다. 경기. 리그예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훈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구를 해야 되잖아요. 공 던지기, 타자가 있어야 되고. 네. 이러려면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15명 정도 후보까지 이러한 팀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 팀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없습니다. 즉 사교육 시장, 즉 사교육에서 하는 클럽 3개가 지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통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회는 말 그대로 하나의 대회입니다. 경기입니다. 즉 야구팀이든 축구팀이든 단체 구기 종목은
교육 심화 과정이고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팀에서 팀 창단을 해야만 학생들이 고등학교 지나가고 다시 프로로 지나가고 프로로 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노력을 클럽에서 지금 거고요. 대회를 열어서 그 관문을 통해서 하겠다. 사교육 시장에서 야구를 한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교육청에서 만드는 클럽 대항전 대회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린 건 시험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시험만, 공교육에서 시험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팀 창단을 통해서 공교육으로서, 중학교 공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야구팀을 통해서 야구 훈련을 하고 꿈을 키우고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교육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서 못했다. 야구장이 없어 못했다. 돈이 없어 못했다. 여기 보시면은요. 대전에 6개입니다. 초중고 6개. 그리고 가까운 공주에도 있습니다. 공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여에 있는 외산입니다. 부여 10만 명도 안 되는 부여 외산에도 중학교 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왜 노력을 안 하냐, 못하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본 의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 나오라고 해서 교장 답변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최고 책임자 수장은 교육감입니다. 네.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본 의원은 받기를 이러한 4년 동안 부족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 어떤 매뉴얼 여기서 타임테이블 언제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창단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정말 욕구는 정말 간절한데 실제로 최종적인 결정을 저희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중학교에 그다음에 연서중학교에서는 특히 동문들이 동의해 주시고 해서 거의 다 된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한참 전. 그게 2016년 일입니다. 한참 전이고 네. 지금은 신도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O에서 지원을 받으려면은 200명 전체 전교 학생 200명 이상이 될 학교를 해야 됩니다. 인적 자원이 신도심 많이 당연히 신도심에서 해야지. 그러고 금강 스포츠공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쨌든 본 의원이 특정 중학교가 지금 창단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통해서 하자. 이게 제안됐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본 의원이 2달 전에 교육감 만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본 의원입니다. 세종 시민들이고. 운동부에 대한 창단 의지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까 학교 스포츠 클럽을 아닌 클럽 활동을 오히려 단체, 야구 클럽 운영 단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렇게 소년체도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교육감님께 심어준 담당 부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질문 다 끝나실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건 의원님이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건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충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마 본 의원에게는 이번 시정 질문이 그동안 1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전국면 출신 이충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진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힘들게 쌓아 올린 성과들이 제3대 의회의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고 세종시의 발전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축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농축산업 발전 연구 모임, 기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관련 조례 발의와 재개정은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현재 농축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각종 민원 및 규제 강화, 가축 전염병과 수입 농축산물 증가와 농촌의 고령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농축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악재들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축산업인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2015년부터 금년도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고비용 발생 등으로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축산단체와 농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또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건의를 하였으며 정부는 1년 플러스 알파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법화 기간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왔던 농축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임시적으로는 대란은 피했다고 하지만 적법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관련 법률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1년 플러스 알파 유예 기간 연장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적법화 대상 농가 수가 495호 중 45%가 완료, 40%가 진행 또는 예정이며 15%가 포기, 폐업 또는 불가, 간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여타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는 폐업을 하게 된다면 축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선량하게 축산업을 이어온 축산 농가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권은식 농업정책보장학께서는 적법화 추진 현황과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GPS 측량 오차와 입지 제한, 건폐율, 산지적 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에 대한 처리 방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 인증은 3천만 원, 무항생제 인증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이 되며 산지 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만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당부를 드리며
농업정책관 보좌관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앞에 보이는 표에서와 같이 2012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9개 시도에서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건전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충청북도는 지난해보다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여성 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렸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추진 용의가 있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군면은 대규모 축사 신축과 오염물 저장 시설 등의 인허가로 인해 태산리와 용암리, 대규리 주민들이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와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산리 주민들은 마을 중심부에 있는 의랑초로부터 800m 지점의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인근 1.7km 거리의 시멘트 공장의 소음 및 분진,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에는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 대규모 축사의 신축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축사 신축은 주민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인허가 처리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 분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축 제한 저항거리를 확대하는 반면에 기존의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존 축사 면적의 10% 이내 증축 허용을 20%로 조정을 하고 개축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축사 신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허가권 발생 시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시각적인 효과와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동의 여부 절차 조항을 신설하고 적법화 대상 축산 농가의 가축 분유 배출 시설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손건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면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속적인 세종시 농촌 인구 감소와 사회, 경제적 기능 쇠퇴가 신도심 중심의 발전 계획과 맞물려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간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인구와 면적 등의 법적 기준을 획정을 하였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지역 의원의 활동 범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유권자 수의 비율 등이 무시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면지역 신도시 간 의원 구성 비율의 불균형으로 우리시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지역 기반시설, 기초시설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도농교류 정책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촉구합니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우리시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초중고 85개 교 중 초중학교 21개 교가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형 농촌 전원학교 및 도농 공동학교 운영 등을 통해 면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한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폐교 위기의 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지역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면지역 학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반 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제외하고 88개 교에서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시설 없이 공동조리 학교에서 조리하여 운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물론 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근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하여 운반 급식을 할 수가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운반 급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5km 이내의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된 음식을 이동 배식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양학적 측면입니다. 학교 급식이 서로 다른 공동 조리학교에서 식품을 조리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식단이 같습니다. 현재 연동중과 장기중은 연동초와 장기초에서 급식을 공동 조리하게 되어 중학생도 초등학생의 식단으로 급식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격 조건과 연령이 다른 중학생과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나 칼로리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운반급식 학교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과 규정에 너무 얽매여 학생 수를 근거로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위생과 영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급식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에 사용되는 단열재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금년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가연성 단열재 및 건축자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학교, 병원,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불연제 이상의 외벽 단열재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등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층 또는 높이 21m 이하의 건축물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대부분 5층 이하의 건물로 법적 방화 성능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교 신축, 정개축 시에 사용된 자재가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위험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 화재 예방 차원에서 준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학교 신축, 정개축 시 사용된 자재가 화재 위험성은 없는지와 우리 교육청도 학교 시설 공사 시에 단열재 내화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유재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규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농축산업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각한 기후변화와 가축 전염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세종시 건설과 세종형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온 것처럼 우리 시가 도농복합 교육도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현장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통해 농업정책과 교육행정의 품격을 높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은식 농업정책보좌관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조책관 권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주법화 추진 현황 및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시 후속 대책과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추진 현황 및 추진 대책,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과학적 사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시 후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대상 농가 495호 중 225호가 완료되었고 200호는 현재 적법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 농가에게 이장기간을 부여하여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안내문 및 문자 발송, 홍보 현수막 개첨, 청년단체 현장 교육 등 홍보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적법화를 하지 못하거나 배출시설 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 가축 권유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GPX 측량 오차와 입지 제한 권폐율, 산지 전용 등 대책에 대해서는 하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입지 제한, 권폐율, 산지 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하천, 국어, 도로 등의 구유 재산에 대하여 선 사용 허가 후 용도 표시토록 하고 있고, 건축 처리 단계를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 조치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PS 측량 오차 및 입지 제한의 경우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 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기한 내 완료한 농가의 경우 이행 강정은 75%를 감면하였으며, 적법화 기한 이후에 진행하는 농가는 이행 강정 감면이 10%가 하향된 60%를 감면받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사항 점검, 농가 애로사항 해소 등 지속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추진 현황 및 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축산농가 18호가 선정이 됐습니다. 2018년 사업은 공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조 세종사무소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축산농가가 친환경 안전 축산 직불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 친환경 인증사업, 축사시설 개선사업, 햇삽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농장 지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축사 주변 경관 개선, 폐축사 철거 지원 등 축산인하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행복파트사업 추진 유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 교농복합도시로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타 지역 시민과의 형평성, 지역 공동체 내 이질감, 그리고 소외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본 사업은 지역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광역도를 제외한 특광역시에서는 대부분 시행하지 않는 점을 위해 볼 때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건배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건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의원님께서 농촌 지역의 축사, 신축, 인허가 반대 등 민원 제기에 대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대책 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축 사육 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448만 두이며 가축 분뇨는 1일 1,439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축산업과 생활환경의 균형을 확보함과 아울러 정지여건 개선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 등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 가구기준 일원화 및 제한거리 확대,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환경 보호 필요지역 및 하천구역 주변 제한규정 신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 신축시, 악취 저감 시설, 주민등록 요건 추가 및 증개축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및 상위법 위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 고문 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거쳐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축산협회,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여 금년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수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세종시 균형발전의 문제점 및 면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이 중앙정부와 시가 개발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원도심에 대한 쇠퇴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 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시 출범 이후에 읍면 등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특히 원도심 쇠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부강, 전위, 장군 면 지역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동, 연서, 전동, 소정면도 배후 지역이나 거점 확보를 위한
사업 공모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로컬푸드 운동 전개라든지 농촌형 복권 건립 등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의 산업지역 단지를 확충하는 등의 사업도 아울러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면지역에 대한 기본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 전략을 구상합니다. 아울러 그 면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우리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승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행정국장 유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지역 학교 유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지역 학교는 우리나라 전체의 학령 인구가 감소와 동지역의 학생 인구 이동에 따라 점차 소규모화되어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도농 공동학교 운영과 세종형 농촌 전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학교의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2개 교에서 10개 교로 확대 개편하여 동지역 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스로 찾아온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설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반 급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식학교 88개 학교 중 운반 급식 학교는 4개 교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인 이하의 학교가 자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 주문량이 적어서 납품업체가 납품을 기피하여 질 좋은 식품을 적정 구매가로 납품하기 어렵고 소량 조리에 따른 식재료 손실량이 많을 뿐더러 교직원 수 대비 학생 수가 조직에서 같은 단가로 운영하더라도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급식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인근 소규모 2개 학교가 공동 조리하고 식재료도 함께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운반 급식의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운반 급식교에 가스레인지, 밥솥, 보온 보냉 배식대 등을 비치해서 따뜻한 밥과 국을 제공하고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가 완료된 시점에서부터 배식까지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결과로 현재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는 식중독이 단 한 건도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학교 운반 급식 중학교는 조리교보다 230원이 증액된 2,850원을 식품비로 지원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증가 등 개방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체 급식도 함께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의 단열재 화재 위험성 및 준분연 이상 단열재 사용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가연성 단열재 및 무분별한 건축 자재의 사용으로 화재 시 피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함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4층 이상 모든 학교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열재는 외벽 마감재와 내벽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학교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성 기준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서 학교 시설 공사 시 단열재 내화 성능을 강화하고자 준분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세종교육원은 준분연 단열재로 설계 시공 중에 있었고 2019년 개교 학교도 설계 변경을 해서 준분연 이상 단열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사업도 모두 준분열재 이상 단열재를 사용해서 화재 예방에 철저히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충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기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